딱 시신 그 자체만 땅에 묻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저희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저희 집안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비석도 없습니다. 네,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김해 도서관에서 했던 3주차 영상 중에 일부를 뽑아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좋은 강연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오픈해드리고 싶어서 강연 중에 중요 내용을 뽑아서 오늘부터 여러 편 이렇게 다루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까지 보통 저는 이제 양택에 대해서 그리고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풍수 전문가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진짜 풍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음택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묘자리 풍수라고 하죠. 뭐 나는 묘 안 쓸 거니까 안 봐도 돼 라고 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양택과 더불어서 음택도 함께 알아야 잘 살 수 있는 방법, 좀 더 삶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분명 여러분들의 삶에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각종 컨설팅 신청, 도서 구매, 그리고 대통령 풍수 자문을 지내신 천성준 마스터님의 친필로 직접 디자인한 이 복바라 객자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택에 대한 걸 모르고 어떤 풍수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음과 양이라는 게 같이 공존하는 것처럼 양택을 알면은 같이 또 음택에 대한 것도 같이 일맥상통하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의 경계점을 통해서 갈라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른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생에 대한 그 모든 운을 관장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나라는 사람이 타고난 이 삶과 운이라는 거는 내가 있기 이전에 조상님이 묻힌 그런 곳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운을 받아서 내가 태어난 날이 정해지고 사주팔자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주팔자를 타고 나서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어릴 때 유년 시절에 지내는 공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공간들 통해서 양택에 대한 운을 얻게 되고, 그 다음으로 내 개인적인 행동, 마음가짐, 내 습성에 따라서 또한 그 운의 영역들이 쌓여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음택도 같이 어느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풍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고 풍수에 대한 지혜를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서 내 운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기 때문에 굳이 음택에 대한 이론을 어렵게 풀어내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그런 실제 사례들 플러스 해서 많은 분들이 음택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는 안 하시는데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왜냐? 물어볼 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상에서도 구구절절 남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메시지 상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모아와서 우리가 그 질문을 같이 보고 거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같이 한번 나눠 볼 겁니다. 오늘 딱 한 가지 이론만 아시면 됩니다. 딱 요거 음택의 원리라는 거. 음택의 원리는 딱 콘센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콘센트 없으면은 집안의 모든 게 스톱되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살아가는 운의 원리, 음택의 원리도 콘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의 기운을 전해주는 게 우리가 이게 묻히게 될 그 땅입니다. 이 땅에다가 딱 땅을 잘 파가지고 조상님을 딱 모신다. 그러면은 이제 콘센트를 꽂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조상님과 같은 피와 뼈를 나눈 자손은 같은 DNA로서 또한 같은 그런 운의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물리학 쪽에서도 어느 정도 상당히 검증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빙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같은 DNA와 파장을 가진 자손들에게 좋은 에너지가 전해지는 거죠. 그 조상님이 그 땅의 기운하고 딱 맞닥뜨리면서 그 파동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건 간에 말이죠. 뭐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그 서구 사회에서 오히려 이에 대해서 그 검증하라고 실험 결과를 그렇게 발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묘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묘를 통해서 영향을 받냐라고 하면은 이런 콘센트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땅에 묻히게 되면은요, 땅에서 올라오는 그 전기를 받게 됩니다. 그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도 받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봉분을 짓게 되죠. 봉분을 지어가지고 하면은 어쨌든 그 공간 자체가 그런 고인에 대한 주거 공간이자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운을 전해주는 운의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그 묘 주위에 그런 도는 기운들, 허공에 있는 기운들, 그게 또 천기라고 합니다. 이런 지기와 천기가 하나로 만나서 자손들에게 영향이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 마스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명당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고인 자체가 살아생전에 잘 살았어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하고 그런 적선적덕을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자손들이 그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돌아가신 조상님에 대해서 정성을 어느 정도는 드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세 가지가 같이 딱 합이 맞아야지 그렇게 딱 좋은 자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제일 운을 빠르고 정말 쉽게 갈 수 있는 게 이 음택에 대한 원리고, 조상님을 잘 모시는 거, 그 측면이 중요한 거지. 뭐 어쨌든 그런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인간적인 도의적인 차원에서도 나를 낳아주신 분들이고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분들인데 쉽게 빠르게 생각한다라는 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 지자체에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이제 죽으면 어떻게 장례 방식을 선택하겠냐 하니까 90%가 화장, 그리고 10%가 매장, 그렇게 전체로 나왔었고, 다만 이제 조금 더 연령대별로 분포를 따져보니까 60대 이상 가니까 이제 한 반반 정도로 바뀌더라. 내가 직접적으로 상황이 되니까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당연히 1번이 제일 좋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근데 시류는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 드리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게 하고자 하신다면은 나라도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목장과 낙골당에 대해서는 뒤에서 계속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이제 봉분 안 하면 안 되냐라고 묻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봉분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봉분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물이 이렇게 비가 떨어지잖아요. 비가 떨어지면은 위에 시신이 있는 쪽에는 제일 높잖아요. 그쪽에는 비가 안 떨어지고 양쪽으로 흘러내리라고 이렇게 봉분을 지어놓고 뒤에 월안을 쌓고 그렇게 묘를 조성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 게 바로 봉분인 겁니다. 우선은 이 화장이 진짜 최선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화장을 하면은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무슨 환경을 보호한다라고 하는데, 뭐 수목장 안에 모시던 아니면 낙골당 안에 모시건 결국 인공적인 시설을 해가지고 언젠가는 폐기 처분해야 될 쓰레기로 되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환경을 보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묘가 이렇게 조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묘 주변을 과하게 가꾸고 돌들을 막 세우고 좀 또 잘 된다 싶으면 길 닦아가지고 계단까지 세워버리고 그렇게 해서 자연을 해치곤 하는데,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진짜 어떤 자연이 순환할 수 있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의 매장은 그냥 딱 시신 그 자체만 땅에 묻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저희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저희 집안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비석도 없습니다. 비석은 우리가
그 조상님들을 까먹을 수 있으니까 비석 세워 놓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어떤 것도 안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가장 환경적인 거는 매장법인 거지, 화장하면은 모셔야 되죠. 모시려고 또 막 그 납골당 짓게 되죠. 지금 우리 태어나는 인구보다 죽는 인구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납골당 천지가 될 거라서 걱정도 많이 되곤 하는데요. 여튼간에 그만큼 환경은 점점 더 파괴될 겁니다.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자, 그 다음으로 화장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무해무득. 그러니까 해도 안 보고 득도 없고 뭐 그러면은 그냥 무해 상태니까 좋지 않냐. 그러니까 그 콘센트에 꽂아놓은 부모 조상님이 좋지 않은 곳에 있다 보니까 나쁜 기운이 자꾸 나한테 전달이 되니까 그냥 아예 없애버리면은, 그래 그러면은 나쁜 기운을 끊으니까 일단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정말로 나쁜 묘의 모심으로 인해서 갑자기 잘 되던 자손들이 픽픽 쓰러져 나가고 부도 나고 죽고 암 걸리고 쓰러지고 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그때는 명확하게 드러내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응급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내 몸속에서 뭔가 썩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라내는 거지 그게 정상적인 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상님이 좋든 싫든 간에 나쁜 에너지를 많이 줘서 그렇지 좋은 에너지도 같이 줍니다. 그래서 그걸 파내는 걸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몇 번이고 더 숙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해무득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한테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그 조상님의 기운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자손들은 점점 더 어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를 운의 영역으로 평가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사고를 예를 들었었죠.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진짜 차 사고가 났는데 내가 그날 운이 좋아가지고 차가 그냥 나를 이렇게 스치고만 지나갔어. 그래서 아무런 생채기가 나지 않는 거랑, 그날 내가 운이 나빠가지고 차가 나를 아예 치고 가서 인명사고가 났어. 이거는 어떤 운적 작용이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건데, 이런 상황에 계속해서 우리가 노출됐을 때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왜냐?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런 조상님의 쉴드, 보호막이 아예 사라져버린 거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나 하나, 우리 집안 차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 공간,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영향이 미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났을 때 다시 발복을 받냐? 그래도 발복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좋은 땅에 묻히게 되면 그거는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차원도 그렇지만은 가장 자연의 정석적인 방법대로 매장을 하고 모셨기 때문에 화장을 했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잘 하게 되면은 그렇게 돌아오는 운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실제 질문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